무작정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조종당하는 기분이에요. 저 혼자서는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회복을 했어요. 공동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약 문제로 인한 사건 사고가 네이버 1면에 매일같이 올라와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거든요. 암수 범죄까지 합쳐서 거의 200만 300만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왜 니네가 니네 스스로 망치고 즐길 거 다 즐겨놓고 왜 정부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냐. 그러니까 수감시키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독자는 너무 늘고 있거든요. 수감할 곳이 거의 없을 지경이래요. 그러니까 무작정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 8시에 기상을 해서 아침 미팅을 매일 진행을 해요.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요새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단약을 유지하고 자신을 매일같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사소하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가끔은 더 자고 싶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생활 패턴이 만들어지니까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좀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인천 다르크랑 비교되는 곳이 있다면 경기도 다르크라는 곳이 또 있어요. 더 엄격한 규율과 질서들이 명확하게 있는데, 인천 다르크 같은 경우에는 직업재활 같은 것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이 친구를 믿어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강제로 이렇게 억압하기보다는, 그래 너가 운동을 가고 싶고 그렇다면 다녀와라, 나가서 혼자 밥을 먹고 싶다 먹고 와라. 그러니까 신뢰를 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이 친구를 강제로 억압해서 약을 하지마, 어디 갇혀있어, 이거보다는 그러면서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강점인 것 같아요. 약물 중독 치료를 초반에 하면은 어느 정도 강압성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단약 초기에는 정말 사람이 조종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느 정도 강압적으로 선임자와 동행하에 이제 밖을 돌아다닌다던가, 한 달에 얼마 이상은 사용을 하지 못한다던가, 금전적으로나 그런 것에 이제 제약을 두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인천 다르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이 친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선상에 올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직업재활이라든가 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실전 연습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가 또 상태가 떨어지고 위험하다, 조금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또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천 참사랑병원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면 그냥 시설에서 할 수 없는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병행할 수 있고, 심리검사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상담을 받고 소변 검사를 하고, 그렇게 단약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데 조금 힘을 싣고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안전선상에 올랐다라고 판단이 되면 2주에 한 번씩으로 바뀌고, 또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이렇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도움되는 것은 갈 때마다 이제 소변 검사를 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가서 검사를 하고 내가 클린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직접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코치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자면 사실 마약 문제로 인한 사건 사고가 네이버 1면에 매일같이 올라와요. 그 말인즉슨 정말 마약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사실 중독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마약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치료 재활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더딘 편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암수 범죄까지 합쳐서 거의 200만 300만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물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훨씬 많아요. 이게 다 잡을 수가 없어요. 마약 문제는 정말 증거 같은 것도 굉장히 인멸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중독자들까지 합치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곳에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왜 해외들은 재활시설의 그런 인프라가 많고 약물 전용 법원들이 생기고, 이런 이유들을 찾아봤는데 중독자 한 명을
수감시설에 가두는 비용보다 재활시켜서 회복시키는 비용이 4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수감시키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독자는 너무 늘고 있거든요. 수감할 곳이 거의 없을 지경이래요. 저 같은 경우도 약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다르크라는 곳을 찾았고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공동체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우리가 스스로 인생 망쳐놓고서 왜 도움을 바래? 하지만 중독자가 너무 늘고 있어요. 이들 그냥 냅둘 겁니까? 그럼 또 다른 중독자들을 많이 생성하는데 그냥 둘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생활 속으로 더 침투하고 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텐데, 이런 분들 회복시켜야죠. 내 친구 혹은 내 지인, 내 가족이 이런 문제를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독자들이 많아지면은 훨씬 더 그런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중독에 노출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거를 해결시킬 방법은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죠. 그냥 수감시설에 가둬두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1차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치료 재활을 시키는 돈이 더 적게 든단 말이에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저희는 비판받아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은 벌도 받아야 되고 비판도 받아야 돼요. 하지만 약물 문제라는 것은 비판받고 벌 받는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마약 사범들 재범률이 높겠어요? 사실 37%라고 수치는 나와 있지만 훨씬 높아요, 재범률이. 이 약물 문제라는 것은 개인의 의지로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수감시키고 벌 받는 거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다음 스텝도 있어야죠. 또 누군가는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약물에 접해서 중독의 늪에 빠졌는데 벌을 받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중독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내다보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 역시도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마약의 폐해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No Exit 챌린지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 그런 챌린지 붐이 일어나면 이제 마약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그런 심각성과 사태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런 컨텐츠에 나와서 열심히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더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마약 문제는 일단 접하게 되고 빠지게 되면 이 혼자 스스로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전달을 하고 싶어요. 당연히 마약은 단 한 번도 시작하면 안 돼요. 하지만 시작을 하고 지금 이미 중독의 늪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전하자면은 저는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끊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 도움을 요청하면 일단 도움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활성화가 돼 있진 않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숨어만 계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생각해보면 참 정말 멋대로 살아온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들이 훨씬 많았었고, 그리고 문제를 직면하면 좀 약간 회피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마주하고 부딪히면서 고쳐 나가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언가 거창한 계획 같은 건 없어요. 무언가를 해가지고 막 이런 엄청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 없고요. 제 문제들이 있으면 고쳐 나가면서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좀 잘 살고 싶습니다. 사람답게. 그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제 지인분들, 제 가족, 많은 팬분들한테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를 믿고 늘 사랑해 주셨던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제가 앞으로는 훨씬 더 저를 믿어주신 만큼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단약을 하고 계신다던가 중독의 문제로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끊고자 하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건데 하고자 한다면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만큼 본인이 적극적으로 단약하고자 하는 이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셔야 돼요.